안녕하세요. 알류심정입니다. 네, 최근에 종영한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 제가 뭐 끝까지 시청을 한 건 아니고 자세하게 본 건 아니지만 네이버 TV에서 이렇게 조막조막 이렇게 영상들 나온 것들 계속 이제 관심 있게 봤던 드라마입니다. 근데 보면서도 왜 이러지? 막 이랬던 그런 순간들이 몇 번 있었는데 이번에 임상심리학회에서 어떤 이제 그 공식적인 그 비판들을 공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쉐어링하면서 이 드라마 부분에서 치료자와 또 이제 그 치료를 받는 환자와의 관계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건지 또 상담 심리 학회에서는 어떤 윤리 조항을 갖고 있는 건지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혹시나 이런 게 굉장히 이제 그 제너럴한 시츄에이션이 아닐까라고 착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치료자하고 연애가 가능한가라는 잘못된 또 이제 선입견을 가지실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꼭 짚어드리려고 오늘 포스팅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치료자와 내담자 연애해도 되나요? 라는 포스팅으로 상담 관계에 다중관계에 관련된 윤리 강령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알류심정 채널을 위한 구독,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은 언제나 정적 강화가 됩니다. 네, 부탁드려요. 네, 우선 남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시준이라는 인물이 어, 자신조차도 이제 PTSD에 해당하는 이제 장애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정신과 의사입니다. 여기서 명명하시는 것처럼 정작 자신의 상처는 치료받지 못하고 타인의 상처에 매달리는 정신과 의사라고 하면서 굉장히 괴짜라는 캐릭터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치료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환자들을 만나는 방법들이 굉장히 독특하게 그게 초반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괴짜 같은 캐릭터가 조금 반영이 된 거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정신과 의사와 그의 환자가 되는 분이 이제 출연을 하거든요. 네, 한우즈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네, 이분의 그 증상들, 여기 그 네이버, 뭐라 그래, 이 TV 드라마 안에서는 뭐 간헐적 폭발장애 같은 명명으로 이제 접근이 되고 어떤 진단명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뭔가 이 사람을 환자라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진단명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전문가가 반영이 된 어떤 전문적인 그 정신과 의사들의 생활에 반영이 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분의 증상으로 봤을 때는 경계선 성격 장애에 가까운 좀 증상들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계선 성격 장애들의 특징이 굉장히 불안정한 감정선을 가지고 있으면서 버림받는 거에 대한 그 불안이 있고 대인관계가 굉장히 이제 피상적이기도 하지만 불안정하거든요. 이런 분들하고 뭐 관계 맺기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드라마의 내용 전개상 이 한우주라고 하는 여주인공과 그 치료사인 이 정신과 의사가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사귀게 되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임상심리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6월 18일에 이런 이제 그 공지가 게재가 됐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신건강 전문가가 주인공인 한 드라마가 반영되고 있으며 몇 가지 우려스러운 지점이 계속해서 관찰됩니다. 창작자의 고유한 권한이 있겠으나 임상심리 전문가와 수련생들이 마주하고 있는 환자 내담자는 실제하는 사람들입니다. 환자 내담자와 그 가족들이 심리치료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와 윤리적인 기반을 공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해당 임상의가 환자와 사랑을 하는 플롯은 한국임상심리학회 윤리규정상 처벌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임상가와 환자 내담자의 관계의 특수성, 전이감정, 환자 내담자의 취약성, 임상가의 영향력 및 임상가에 대한 이상화 가능성으로 해당 관계에서의 애정관계는 자격증 박탈 등의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치료에 대한 왜곡된 판타지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슈퍼히어로급 활약, 늘 특별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 등의 표현으로 해당 임상의 행동을 표현하고 있으나 치료는 슈퍼히어로가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가장 기본엔 충실한, 어쩌면 느릿느릿해 보이는 그 지난한 과정을 통해 환자 내담자가 스스로 성장하고 문제를 직면 수용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드라마의 메시지는 더욱이 납득이 어렵습니다. 환자 내담자의 정신질환은 신체 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가 요구되는 그야말로 하나의 질환입니다. 이런 메시지는 이를 과학적 방법으로 치료하고자 하는 수많은 임상가들의 노력을 평가절하하고 환자 내담자의 영혼이 치유되어야만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영혼이 손상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니까요. 네, 그러면서 작가 스태프들에게 어떤 당부의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담심리학회의 윤리강령엔 어떻게 이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관계에서 다중관계에 대한 심리 윤리강령입니다. 상담심리사는 객관성과 전문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중관계는 피해야 한다. 가까운 친구나 친인척, 지인 등 사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을 내담자로 받아들이게 되면 다중관계가 되므로, 다중관계라는 건 상담사 내담자 관계 외에 또 다른 형태의 관계를 맺는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준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게 내가 상담을 하는 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친구의 친구였어 라는 식의 어떤 이제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슈퍼비전을 받아야 할 항목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항목 보시겠습니다. 상담심사는 상담할 때와 내담자와 상담 이외의 다른 관계가 있다면, 특히 자신이 내담자의 상사이거나 지도교수 혹은 평가를 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경우라면 그 내담자를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네, 그래서 슈퍼바이저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슈퍼바이저면 슈퍼바이저, 또 그는 교육 분석해준 상담가라면 상담가, 이렇게 다중관계가 맺지 않도록, 그리고 지도교수에게 상담을 받는 경우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항목입니다. 우리 아까 보셨던 드라마에 관련된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와 상담실 밖에서 연애관계나 기타 사적인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여기 소셜미디어라고 되어 있는 다른 매체를 통한 관계를 포함이라는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사적인 어떤 그 내용들이나 그 부분들이 오픈되어 있는 부분들은 맺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저도 제가 한번 제 슈퍼바이저 페이스북 메시지에 제가 신고 신청을 한번 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게 반드시 슈퍼바이저라 할지라도 개인의 어떤 사생활들이 오픈되는 부분들은 조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번째 해당됩니다. 상담심사 내담자와 관계에서 상담료 이외에 어떠한 금전적, 물질적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상담심사는 내담자 선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숙고해야 된다. 네, 선물의 수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담 관계에 미치는 영향, 선물의 의미, 내담자와 상담자의 동기, 현행법 위반 여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네, 저도 내담자들의 선물을 좀 꽤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은데요. 가격이 비싸지 않거나 또는 종교를 이제 앞두고 이제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간단하게 아주 작은 것들을 주실 때는 네, 저도 감사의 의미로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숙지시켜야 되는 거고요. 값비싼 선물들을 분명히 줬을 때는 이런 금전적인 거래가 상담에 어떤 미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다중관계에서 연애관계나 기타 사적인 관계입니다. 심지어 소셜미디어의 관계조차도 맺지 않고 있는 판국에 연애관계라뇨.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절대 맺거나 유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이슈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학회에서 아마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그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저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하나의 장면인데요. 여러 곳에 굉장히 문제 있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정말 문제가 있는 장면입니다. 제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장면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장면에 있는 내용이 이 내담자 간호사분인데요. 이 간호사분이 맞고 왔어요. 근데 매를 맞고 와서 환자를 보는 순간 이 정신과 의사가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혼자 참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라고 이 내담자를 막 부추기는 거죠. 본인이 더 흥분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이 내담자한테 나가자고 노래방 가고 맛있는 거 먹자고 얘기를 해요. 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적인 관계가 뭐 너랑 나랑 친구하자 이걸 떠나서 사적인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거나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을 위해서라도 가야겠다라고 언급을 해요. 나를 위해서라도 가야겠다. 안 그러면 화병 나겠다고. 이런 언급부터 사실 저는 과연 정신과 의사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이 드라마를 쓰셨는지 저는 굉장히 매우 화가 났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그 내담자가 그날 이후로 안 왔다고 해요. 정신과 의사가 싸우라고 해서 싸웠더니 더 힘들어졌다면서 원망하는 문자가 계속 왔다. 전화하면 안 받고 그래서 이 의사분은 언젠가 돌아오겠지라고 하면서 기다렸다고 해요. 그런데 2주 전에 그 의사 때문에 환자가 죽었다고 합니다. 더 힘들어져서 내가 그냥 그 환자분이 자살을 했다라고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 동료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 감정을 너무 개입했나? 끝까지 참으라고 했어야 했나라고 하면서 그 남자 주인공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그 남자 주인공이 그래요. 나였어도 싸우라고 했을 거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두둔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네, 엄청 깜짝 놀라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드라마를 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이 드라마가 시청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네, 평균 한 2%대 미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어이없었고 우리나라 모든 드라마에는 뭔가 이렇게 애정이나 러브 스토리가 들어가야 되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보는 시청자들은 그런 거에 굉장히 질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그런 플롯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작가분들이 시청자들을 좀 의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오늘 짤막하게 드라마에 등장하는 또 드라마 스토리 그리고 장면들 얘기를 나누면서 윤리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나눴는데요. 상담자가 내담자를 치료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담자에게 치명적인 이제 상처를 주거나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상담에 대한 실력이나 전문성을 높이는 부분에서 윤리적인 부분도 반드시 갖춰가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다뤄봤고요. 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하세요.